기운이 없다. 그래서 각성을 해야 돼서 바카스를 먹자. 그거 알아? 바카스를 씹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카스 젤리가 나왔어. 바카스를 젤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약간 타우린도 들어있대. 그래서 타우린이 뭐예요? 바카스에 들어있는 거. 맛있다. 근데 이렇게 들고 상표가 나오게끔 하고 먹으면 PPL 같잖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Y스트릿에 지금 1년 2개월째 PPL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아제약 다니는 제 친한 동생이 그냥 보내줬어요. 먹으라고. 근데 좀 홍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셔야죠. 5개씩. 씹어 먹어버려. 우리 증시를 해치는 것들 공매도 세력 다 씹어 먹어버려. 어저께 오후 한 1시 조금 넘어서 생긴 일인데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문제여서 짚고 넘어갑시다. 어제 현대차 실적 나온 거 봤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차도 잘 팔았고 많이 남겨 먹었어. 그래서 서프라이즈였어.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공시되기도 전에 실적 공시 한 15분 전에 기사가 먼저 나와버렸어.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숫자까지 다 박아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유출이라고 봅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7월 21일 오후 한 1시 넘어서 공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1시 30분. 네. 1시 30분 현대자동차 연결 재무제표 잠정 실적 공시. 그런데 뉴스는 한 1시 15분경에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뉴스가 올라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주식을 막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고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근데 왜 공시는 안 나오지? 이거 뭐지? 그러다가 한 10여 분이 흘러서 공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제 장 후반에 오후에 현대자동차 한 2점 몇 % 더 막 올라갔어요. 뭐 하락 마감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왜 공시 직전에 주가가 떴다가 공시 이후에 왜 주가가 깔아앉느냐, 이거 내부 정보 유출된 거 아니냐,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냐, 이거 시장 불공정 행위 아니냐, 이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불만들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남아 있겠습니까? 삭제됐겠지, 내렸겠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해서 공시 전에 특정 기사가 나가버렸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15분 먼저 유출됐다. 떴다가 삭제된 실적, 현대차 공시 해프닝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 이 기사에는 정확한 시간이 이게 지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들어갔죠. 자, 그 기사를 찾아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기사가 이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간 그 기사도 삭제가 됐고 그 기사가 먼저 나와버렸다라고 지적한 기사도 삭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차에서 현대차잖아. 이 Y스트릿이 기사 내려달라면 내려줬겠어? 어디 코스닥 요만한 회사가 내려달라 말 들었겠어? 자, 아무튼 요거는 그냥 일종의 이게 해프닝이었고,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시다. 일단은 공시를 통해서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실적은. 아무리 잠정 실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공정 공시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 재무제표 관한 사항은 의무 공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함께 뿌립니다. 왜냐하면 공시에는 숫자만 나와 있죠.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이 설명을 담아서 뭐 자기네 계획이나 전망까지 담아서 보도자료를 내서 기자단에게 줍니다. 기사를 쓰라고. 근데 편의상 공시 전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관행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30분 후에 갑니다. 아니면 1시 30분에 공시가 되니 이 보도자료는 1시 30분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보도자료 위에다 뭐 빨간색 이렇게 달아서 뭐 3시면 3시, 4시면 4시.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기자가 있고 보고도 까먹는 기자가 있고 아니면 실수하는 기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약 프로그램이 있거든, 언론사에 기사 표출할 때. 근데 그거를 예약을 잘못 걸어 놓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3시 30분인데 1시 30분으로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먼저 기사가 공시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관행 속에서의 실수잖아요. 근데 오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실수가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엠바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내리고 막 전화해가지고 시스템 팀이 이거 빨리 좀 기사 좀 삭제해달라고.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왜냐하면 언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자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먼저 주는 겁니다. 공시 전에. 그럼 기자들은 어때요? 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언론사 사규에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들도 있고 나중에 걸리면 이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하지도 않고. 다만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이게 과연 시스템적으로 옳은 것이냐. 특히 시장에다가 영향을 주는 개별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또 그게 많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많은 투자자들의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과연 이렇게 먼저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언론을 돕는 거긴 하지만 기자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긴 하지만 그게 과연 공정하느냐라는 거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공시를 일단 보도자료를 먼저 주는 것 자체는 내부 정보 미리 사전 유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는 처벌이 있어요. 자본시장법에도. 근데 그 미공개 정보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를 특정인이 흘려주고 특정인이 사기하고 또 이제는 2차, 3차, 4차 이용자까지도 처벌을 받거든요.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얘가 또 너만 알고 있어, 얘가 또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2차, 3차, 4차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처벌받을 수 있게끔 법은 바뀌어져 있어. 근데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줘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준 거잖아. 홍보팀이 기자한테 주식 사세요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기사를 쓰세요라고 알려준 거야.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애널리스트에게 어떤 기업이 우리 이번에 실적 쇼크 날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알려준 케이스가 있었어.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어. 근데 이거를 쟤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아니냐. 근데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애널리스트는 무죄가 나왔어. 왜냐? 애널리스트는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거를 리포트를 통해서 공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미리 알려준 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직접 펀드 매니저에게 알려줬거나 직접 투자자에게 알려줬거나 이러면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그런 틀에서 기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는 게 아니라 기사를 써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행위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대안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공시를 장 마감 이후에 하면 돼요.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고 장 마감 이후에 보도자료를 주고 뭐 15분이든 30분이든 후에 공시가 됩니다. 알려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장중은 아니니까. 물론 시간의 거래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뭐 거래도 많지는 않고 그것까지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최소한 한 절충점쯤으로 장 마감 이후에 보도자료 뿌리고 공시를 하자. 이런 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기업들이 장중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뭘 것 같아요? 자신 있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보통 실적이 좋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장중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 슈팅 나온 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원래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이 마감되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공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딱 숫자가 떴어. 그러면 이거 뭐야? 서프라이즈야 뭐야? 슈팅 나오네 뭐야? 아니면 그 셀온더 뉴스야? 뭐 뉴스에 팔아라야?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해야 될 시점 말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막 변동성 생기고 그러다가 판단 잘못하면은 다 놓쳐버리고 물려버리고 그래서 아예 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다음날 아침에 매수든 매도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이게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거의 뭐 저녁 시간 6시, 7시로 가면 아니면 추석 연휴 직전 날, 설 연휴 직전 날 이럴 때 공시를 하면 그건 이제 올빼미 공시가 되는 거죠. 악재를 빠져나가려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틀 전에 또 통째로 유출됐다. 7월 19일 기사입니다. 7월 21일 오후 4시 엠바고였어요. 근데 7월 19일부터 통째로 유출이 돼가지고 이걸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만 실수였을까?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6월 14일 기사입니다. 6월 14일 기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째로 유출됐다.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경제정책 방향도 통째로 유출이 됐고 이거는 거의 그 PDF 파일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또 실수였을까? 세법 개정안 블로그에 유출돼서 엠바고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사입니다. 자, 2020년에도 세법 개정안이
특정인들, 뭐 개인들 막 블로그에 막 유출이 됐어요. 이거는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암호화폐 과세 방안 보도자료 2020년 7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또 샜다. 그러면 2020년에도 그 전에 또 샜던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2020년 내용이었는데 이건 2018년입니다. 가상화폐 엠바고 발표 공방전. 이것도 사전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문제 아니냐 이런 것들도 2018년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아까 기사 중에 엠바고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엠바고 이게 엠바고 이걸 거예요. 맞나? 알 빼먹었다. 뒤질 뻔. 자 엠바고. 엠바고는 엠바고 이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특정 시점 보도 유예예요. 특정한 시점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다오. 약속된 이 시간에 일제히 보도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엠바고의 어원이 약간 선박 아니면 이제 통상 무역 있죠. 이쪽에서 쓰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선박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라든지 어떤 왜 우리 무역 같은 거 할 때 금수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줄 때 쓰던 표현인데 그게 이제 언론계에도 오게 되면서 특정 시점 보도 유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정 시점까지 왜 보도를 유예해 달라고 할까?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그겁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 혹은 이익과 직결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치를 당했어. 그래서 10명을 구출을 해내야 돼. 근데 우리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소말리아에 몇 날 며칠 가가지고 구출 작전을 펼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그 인질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 인질들이 그 해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외교부나 이런 데서 만약에 알고도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지만 이거를 보도를 유예해달라. 이 구출 작전이 끝날 때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라고 합의를 하는 거야. 그것도 있다. 관례적인 거, 외교 관리. 예를 들어서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해.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해. 근데 여기 합의문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나라 정상이니까 외교적인 관리를 지켜야 되는데 한쪽 나라에서 이걸 다 써버리네?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슨 선물 준대,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슨 선물 준대 써버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완전 싫어. 그래서 양쪽 나라가 한날 한시에 같이 맞춰서 뉴스를 냅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외교적인 관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엠바고가 필요하기는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는 엠바고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죠. 안전. 그렇죠. 뭐 안전 같은 거 특히.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외교 관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충 취재. 보충 취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제가 그 막 200페이지 넘는 거 세법 개정안 같은 거 보고 20분짜리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전체적으로 뿌려줘. 자, 지금부터 보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막 기자들은 속보 날리는데 급급하고 막 한 줄씩 기사가 나가고 막 어지러워지겠죠. 그러니까 한 사나흘 전에 미리 자료를 주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추가 취재를 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 권리도 많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써야 됩니다. 라고 해서 미리 자료를 주고 보충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엠바고가 많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PDF 파일로 정부가 보도자료를 미리 이제 배포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거를 유포를 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나쁜 놈도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코멘트를 따야 되잖아. 뭐 어디 교수님, 뭐 박사님 이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의견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그러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이 자료 보시고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파일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다가 막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기자들 중에서도 언론사 안에다가 정보 보고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출입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를 해요. 그래야지 데스크들이라든지 뭐 편집국장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야 그거는 저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계에 세법을 어떻게 뭐 개정해 주는 내용이니까 반도체 출입 기자랑 같이 취재를 해봐. 그러면 그 자료 어디 있는데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막 유출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워터마크라는 거를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문서 보면은 이렇게 워터마크 찍히는 거 있잖아요. 반투명 글자로. 네. 그래서 이게 어디 언론사에 배포했던 어떤 자료다라는 걸 찍어놔요. 근데 워터마크가 찍힌 채로 유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출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고 사후에 누가 유출을 했는지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근데 기자단에서 이 엠바고를 깨잖아요. 그럼 어떤 페널티를 묻는지 알아요? 제일 심한 게 출입금지예요. 근데 기자실 출입금지 뭐 일주일. 정말 심하면 한 달.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보도자료 서비스 금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동료 기자한테 파일 보내달라고 해. 그래서 그게 또 큰 페널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정말 세법 개정안이나 예산안처럼 자료가 두꺼운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뭐 최소한 사나흘 전에로 먼저 줘야 되는 건 맞기는 맞아. 그래서 엠바고 관행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외에 너무 불필요하게 엠바고를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나올 때. 근데 그건 사실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고 막 짧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하루 이틀 엠바고를 걸어서 미리 나눠주냐고. 그럼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라든지 이런 거 처벌 조항이 없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보도자료 보고 매매해도 돼. 처벌을 안 당해. 왜? 법 규정이 없는 세상인데. 근데 그 여지를 왜 주냐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보충 취재를 많이 해야 되는 자료 아니면 가급적 엠바고는 최소화하자. 아예 없애버려도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엠바고를 누가 정하는지 알아요? 기자단이 정하는 거예요. 엠바고는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출입처 있죠. 출입처 뭐 홍보하고 기자단하고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단도 이 중에 이제 운영을 하는 간사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출입처 홍보팀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시까지만 엠바고를 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출입 기자단한테 언론사 기자들한테 쭉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시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입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엠바고 좀 걸어주세요 해도 기자단이 우리 엠바고 안 받습니다. 그냥 즉시 쓸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뭐 국토부 그쪽 홍보팀하고 기자단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걸 자꾸 엠바고를 거느냐. 바로 쓰면 되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자들은 엠바고가 걸려야 편해. 일단 엠바고 안 걸려 있으면 막 급하게 써야 돼. 그러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엠바고를 안 걸어 놓으면은 그 사이에 다른 매체 기자가 특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엠바고 걸려 있어. 그럼 일주일 동안 특종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물 먹을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점점 변질이 되는 게 기자들이 편하니까 더 엠바고를 선호하게 되는. 그래서 엠바고 쓸데없는 엠바고가 너무 많아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각 정부 부처별로 주간 보도 계획이라고 그 전주 금요일 오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에 뭐 화요일에 뭐 수요일에 뭐 이거는 뭐 몇 시 08시 이거는 12시 이거 뭐 17시 자료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가 언제 엠바고로 나갑니다라고 보도 계획이 쫙 주간으로 찍혀. 이것도 기자단, 간사단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엠바고 시간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들어질지를 언론사와 정부 부처가 계획을 다 해놓는 거예요. 왜? 편하려고. 그리고 이거를 주간 보도 계획이 딱 나오면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엠바고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는 뭐를 다른 부서, 다른 출입 기자가 써도 그 같은 언론사에서 엠바고 파기 이런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 딱 번뜩 드는 생각 없어요? 일정 스케줄이. 일정 매매. 그래서 일정 매매 하는 사람들 있죠. 좀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 주간 보도 계획을 구하려고 더럽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간 거를 미리 다 보고 이거 뭐지 화요일 날 나오는 저거 뭐야? 뭐 반도체 뭐 소부장 지원 무슨 건이 있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자의 양심이 중요한. 근데 그거야. 언제까지고 양심에만 맡겨놓을 순 없어. 모든 인간인데 양심과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만 맡겨두면 안 되지.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이런 건 시스템으로 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간 보도 계획을 왜 만들어? 심지어 어떤 케이스도 있었는지 알아? 진짜 조금 못된 그 간사는 가갖고 요거 하나는 저 이번 보도 계획에서 뺍시다. 빼놔. 보도 계획에서 빼놔. 그리고 이걸 자기가 특종으로 써. 그런 쓰레기 기자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간사의 힘을 악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차피 전 언론사가 다 받아쓰게 돼. 그럼 그 기자는 뭐가 되는 거야? 전 언론사가 다 받아쓰는 기사를 쓴 특종 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하고 있냐고. 누구 좋으라고? 누구 편하라고? 기자들 편하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잖아. 2022년인데 언제까지 이거 한 20, 30년 전 관행대로 엠바고 하고 할 거야. 난 그럴 필요 없다고 봐. 그게 아니라 아예 엠바고 딱 풀리는 시간에 기획재정부가 자기네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하는 거지. 보충 취재가 필요하세요?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도자료가 딱 나갔죠? 근데 잘 모르시겠죠? 저희가 지금부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전 국민께서 이 브리핑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돼. 근데 조금 어렵겠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또 하나 언론사 기자들은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써서 국민들을 알도록 해야지. 왜 정부가 직접 알려주려고 해? 그럼 이거 언론 패싱이잖아.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잖아 하면서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근데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세제실장이 나와서 세제 개편안 직접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일 정확하지. 뭐 재밌는 점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는 언론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언론이 절대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엠바고는 정부에서만 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기업에서도 막? 기업에서도 걸죠. 기업 홍보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내면서 뭐 이 자료는 뭐 오후 2시부터 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세지 출시, 무슨 뭐 간장맛 뭐 출시 이것도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부터 배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엠바고가. 그럼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보는 거지. 야, 지들이 뭔데 지들 맘대로 엠바고를 걸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짜증내하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까칠한 기자들은 그냥 써버려. 그럼 홍보팀에 전화 오지. 이 기자님 이거 지금 저희 2시에 다른 언론사들도 같이 나가는데 벌써 쓰시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게 뭔데 무슨 관행이 그런 게 있냐고 엠바고가. 그럼 이제 다른 기자는 짜증내는 거지. 야, 저거 지금 간장맛 소세지 나온다는 기사가 저 언론사에 먼저 나갔는데 이거 뭐냐고. 그냥 짜증나서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기사를 안 써주는 거야. 그럼 이 홍보팀은 짜증나겠지. 이 간장맛 소세지 나온 거 지금 홍보해야 되는데 이대호 저 기자가 먼저 써보라고 딴 기자들은 써주지도 않고 일 꼬여버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이 기자한테는 이 보도자를 안 보냅니다. 저 새끼 말 안 듣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골 때려. 좋댔다고 말 있잖아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구독, 알림 설정. 근데 이게 구독자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알고 좋댔다.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발음에 유의하십시오. 예, 유사품에 유의하시고요. 자, 좋은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Y스트릿에서 고맙습니다.